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빠도 영어도 잘하고 엄마도 뭔가 그래도 잘했겠지. 집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이랬던 적 없어요. 영상이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영어 실력의 비결은? 진짜예요. 근데 와. 이거를 대부분의 엄마들이 못 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든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어, 영상 노출, 그리고 문해력, 이 세 개 키워드를 국내에서 이분만큼 커버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현선의 유튜브 학습법의 저자 배성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서아빠 표영어 저자인 현서아빠 배성기입니다.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이라는 책을 3년 전에 썼는데 이 책이 조금 잘 됐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겹치면서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 노출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책에서 영어 영상을 틀어주면 아이가 영어가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게 약간 엄마들한테는 이제 혹하셨나 봐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에서 이제 영상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 이제 잠자리 독서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육공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면서 미래 인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우리 현서를 키워오다 보니까 그 현서가 이제 굉장히 밝기도 하고 자존감도 높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신뢰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문해력, 그리고 창의력을 어떻게든 높여주고 싶어서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에서도 항상 나오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상 노출 많이 하면 문해력 저해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영상이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영상 노출을 많이 하면 책 읽기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도 그러세요? 요새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뇌를 좀 쉬고 싶은데 그때 책을 읽으면 좋은데 사실 책이 안 읽히고 영상으로 가고 미디어 노출 많이 하는 건 분명히 이제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대신 중요한 거는 독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보 습득 아닐까요? 너무 정답되고 말았나? 교양하면? 굉장히 인체원적인 답을 딱 하셔서 딱 낚이신 거예요. 제가 약간 편집 안 하고 그대로 갑니다. 네. 네. 책을 읽는 게 이해가 빠르세요? 아니면 영상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르세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때. 솔직히 영상이 훨씬 빠르고 그렇죠.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정보 습득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책 보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맞죠. 저는 독서가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서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독서를 한 이유는 사고력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는 거고 잠깐 멈출 수도 없고 약간 끌려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지식 습득은 빠르겠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상호작용이 없다. 인지능력 발달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들한테 영상 노출을 할 때도 항상 아이랑 같이 봐주시고 상호작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목표라고 하면 차라리 유튜브라든지 강의를 보는 게 전 더 맞다고 보고, 네, 대신 이제 책 읽기는 더 깊이 보고 사고력을 키우는 것들이 맞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자리 독서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잠자리 독서? 네네. 지금 현서는 5학년인데도 엄마가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어머님이 직접 읽어주세요? 네, 아직 5학년인데도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는 잠자리 독서는 사고력도 아니고 지식과 정보 습득도 아니에요. 물론 이게 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대감 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와 아이 간의 엄마와 이제 현서 간에 굉장한 신뢰가 쌓이는 거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영상 노출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 노출은 언어 습득을 위한 거잖아요. 언어 습득을 위한 거라고 하면 저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EFL 환경에서는, EFL 환경이라는 거는 English as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영어를 이제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이죠. 이런 나라에서는 교실 아니면 사실 영어 노출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어 노출하는 환경을 집에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영어 유치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최근에 제 가장 노출수가 많은 영상이 제 채널에서 그 문해력 관련 콘텐츠거든요. 네, 문해력 관련 콘텐츠인데 거기 그 댓글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게 문해력 관련 얘기인데 영어 얘기가 나와요. 네, 댓글에. 거기서 하신 모국어가 무르익기 전에 영어 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말도 있었고, 일단 모국어 완벽하면은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재미있게 모국어 배우듯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친조기 영어 교육이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반은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조기 영어 교육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왜냐면 조기 저는 기본적으로 실세 이전에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전 세계 초등학교가 만 7세에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독일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북유럽 국가들 중에는 7세 이전에 문자 교육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이고요. 그런 걸 법으로 금지했다.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부모들이 열성적으로 선행학습을 시켰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까지 금지를 했던 건데 법으로 금지를 거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기 영어 교육은 이제 반대하는 건데 모국어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는 이제 결정적인 그 크리티컬 피어리드라는 게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만 7세 이전이라고 하고 그때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인풋이 되느냐가 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에서는 36개월부터 영상 노출을 유튜브 영어학습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현서 하나의 사례지만 지금 제가 망코칭을 하면서 한 1000명 넘는 아이들을 봤는데 거의 다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서 같은 경우도 4살 때부터 이제 꾸준히 디즈니 영화를 보여줬는데 영어로 보여줘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는데 5살 6월이 되니까 그때가 현서 나이로 만 50개월이었어요. 50개월. 아빠 이거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게 뭐냐면 모국어가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하면 늦는 거죠. 이게 영어가 불편해졌다라는 거죠. 영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어로 틀어주거나 한국어로 틀어주거나 재밌으면 그냥 보는 건데. 그냥 보는데 이제 50개월이 넘으니까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망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엄마들하고 4주 동안 제 방법을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5세, 6세 넘어가는 친구들 특히나 한국어 영상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은 영어를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현서가 그냥 영어로 보자 이렇게 하니까 현서는 그게 납득을 해요? 대신 이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는 한 60번도 넘게 봤는데 가끔씩 이제 한국어 더빙판을 같이 보기도 했었고 네, 왜냐면 이해를 우선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특히 그래서 제가 36개월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모국어가 완전해지기 한 1년쯤 전부터 영상 노출을 해주면 영어 영상 노출을 해주면 모국어가 완전해져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서 같은 경우도 모국어하고 영어하고 혼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분명히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빠도 영어도 잘하고 엄마도 뭔가 그래도 잘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현서가 그 영어를 하는 모습을 7살, 8살. 근데 아마 이제 언어를 배우셨으니까 영어도 잘하시니까 보시면 알 거야. 제가 배워서 한 건지 누가 가르쳐서 한 건지 그냥 자기가 막 꺼내서 하는 거. 집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이랬던 적 없어요. 애들이 영어로 틀어놓고 보는데 가끔 걱정돼요. 쟤 그림만 보는 거 아니야? 저거 이해하고 보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제일 많이 하시는 의심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외국어 학습법하고 모국어 습득 방법하고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건 다 외국어 학습법이에요. 모국어가 완전한 성인들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통해서 연계시키고 못 알아듣는 거는 어른들은 안 보려고 하고 그거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몰라도 물론 100% 이해를 못하죠. 어떤 거는 이제 단어만 알고 문맥만 파악하겠지만 최소한 거기서 이름이라든지 감탄사라든지 짧은 하나의 문장을 아이들이 이제 그 문맥상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면 이제 언어 습득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우리가 모국어 배우는 과정하고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현서도 3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봤는데 3년 동안 아웃풋이 없었거든요. 3년 동안요? 아웃풋의 기준은? 그러니까 아웃풋의 기준은 동요를 틀어주면 이게 따라하는 것도 아웃풋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3년 동안 안 나왔다는 아웃풋은 그런 거는 이제 현서도 했고 아빠가 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제 3년 동안은 안 됐죠. 그러니까 yes, no 정도는 대답은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 3년이지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대단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 그 3주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얼른 학습 방법을 바꾸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영어를 잘할 거라고 진짜 생각 안 했고 저는 얘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어를 익숙해지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영어 하면은 편해지겠지. 그 생각으로만 이제 해준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루틴이 잡혔고 매일 1시간씩 보여주게 됐던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현서 영어 실력의 비결은 낮은 기대감이다. 낮은 기대감이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엄마들이 못 하세요. 근데 알겠는데 못 할 것 같아요. 못 솔직히. 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영어를 시켜보고 싶으신 그런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으로 보시고 있을 텐데 작가님의 기대 없음과 우리 기대 없음 달라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요? 아, 이거 맞추고 싶다. 이거는 요새 엄청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맞춰야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자존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자존감보다 아이들은 자존감하고 연결이 된 거죠. 네네. 아이들 정서가 아, 정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아까도 이제 7살 이전에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문자 교육을 안 한다고 하는 게 그때는 정서 발달이 더 중요하고 인지 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학습을 시작했을 때 그 학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너무 이제 빨리 해버리면 그릇이 커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한테 자꾸 담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엄마랑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엄마랑 아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죠. 파탄이죠. 파탄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엄마들 관찰하고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의 욕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 또 문제 내시는 거예요? 아닌데 맞히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 그거 하나. 아 하나? 아 그게 하나니? 받는 게 하나예요. 인정 욕구죠. 또 하나. 이제 제 머릿속에 콘텐츠가 바닥났는데 형 쉬운 건데.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아니요. 노는 거죠. 뭐. 아 노는 거죠. 애들은 놀고 노는 거하고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예. 사랑받는 욕구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봐요. 네네네. 저는. 충족시켜줘야지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릇이 큰 아이가 된다는 거죠. 인지 발달도 되고 두뇌 발달되고 여기서 이게 다 되는 건데 자기가 놀고 싶은데 놀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내야 네, 되죠. 맞아요. 엄마를 설득을 해야 되죠. 이런 게 다 이런 걸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게 되고 아이가 욕구가 생기면서 뭔가 더 하게 되고 주도적이 되고 그걸 또 잃었을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아이의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구가 중요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현서한테는 그런 걸 전혀 저희는 안 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대를 현서한테 하고 있는데 현서 엄마가 주 양육자였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현서 엄마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래서 현서가 더 잘 된 게 아닌가 싶고 아빠가 키웠으면 아마 현서가 지금처럼 자존감 높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못된 아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빠랑 컸으면 아빠랑 안 했으니까 다행이고 현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똑똑해. 아빠는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알아줘. 그래서 나는 엄마를 1000조 배 더 사랑해. 아침에 일어나서도요 학교 갈 때 엄마한테는 뽀뽀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아빠는 제가 아는 척 안 하면 그냥 가요. 들어와서도 네. 이제 가끔 아빠가 불쌍해하고 힘들면 이제 와서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별로 이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원이도 그렇습니다. 제가 뽀뽀하려고 하면 머리 정수리만 시켜주고 엄마한테는 바로 뽀뽀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영상 노출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노출이 아니라 방치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방법이 있으실 엄마들이 편하려고 하시는 건 방치인 거죠. 때로는 그런 방치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엄마들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우리 지금 7080 엄마들이 굉장히 힘든 세대잖아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았고 남녀 똑같이 입시 경쟁부터 취업 경쟁부터 회사를 다니면서도 딱 결혼을 하는 순간 내 인생과 경력을 포기하고 우리 아이와 내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제 희생을 하는 건데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초조감과 얼마나 크겠어요. 엄마들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영상 틀어주고 엄마도 쉴 때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가지고 내 시간도 가져야 되고 자꾸 이거고요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문법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가 네. 엄마들이 그걸 다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씩은 이제 아이들한테 영상을 방치하듯이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지나치면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럼 지나치다의 기준이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린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괜찮다. 3시간 넘으면 약간 방치인 것 같고 1-2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외로 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현서가 했던 게 1시간, 2시간 정도 했는데 3년 걸렸어요. 제가 책에도 이제 저 말고 도연인의 사를 썼는데 도연인에도 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제 영상과 이제 음원으로 노출해 주니까 내가 1년이 되니까 영어가 우리말처럼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1000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노출량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1시간.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이러면은 1시간 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할 게 또 한국 학생들이 또 너무 할 게 많아서 바빠요. 절대 노출량이나 임계치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채워야지 아이가 이게 언어로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정훈이 나이가 다 유치원 막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고고다이너 같은 TV 시리즈보다는 슈퍼 심플송이나 뭐 스티브 앤 맥이나 코코멜론이나 이런 영상들이 좋아요. 그럼 정말 현실적으로 궁금한 거. 정원이가
제가 이제 꽃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봐. 근데 이제 그런 걸 보상으로 활용하시고 이제 엄마 아빠가 봤으면 하는 교육적인 것들을 이제 먼저 깔고 이제 고고다이나 이런 걸 보상으로 활용하시는데 결국은 재밌는 영상을 찾아주는 거죠. 네, 고고다이너 같은 거는 나쁘진 않지만 얘네는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에는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코멜론, 뭐 슈퍼심플송, 스티븐 맥 이런 것들은 이제 컴프렌서블 인풋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이런 너저리 라임, 미국 전래 동요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네.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 가사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다 구현을 이렇게 해놔요. 네. 이 나이 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 표현들 먼저 가르쳐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독성이 강한 동요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아, 이 소리가 저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언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보다 좋은 콘텐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언어 교재들, 영어 교재들 다 분석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뭐 한 500에서 800단어들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초등 추천 단어들이 800단어 정도가 되고, 이런 단어들을 다 알면 웬만한 영상을 봐도 이해는 하는 거죠. 다 70-80%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들어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심플송, 코코멜론 이런 것들이고, 중독성 강한 동요니까 애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어휘들, 표현들만 먼저 배우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